네, 회원님들 반갑습니다. CS 인베스트입니다. 4월 15일 아침 시황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목요일 4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4월 13일 총선 때문에 국내 시장 휴장이었었고요. 전일 국내 시장은 큰 폭의 상승세를 보여줬었습니다. 해외발 긍정적인 이슈 G2죠. 미국과 중국에서의 긍정적인 이슈가 날아들었습니다. 그것이 화요일 저녁에 또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급등을 했었고요. 그날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또 해외 시장이 좋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 이틀간의 긍정적인 것 하루에 다 반영이 되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고요. 일단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 많은 수급에서 뭐 큰 빠져나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외국인들의 강력한 매수세가 들어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지수는 2000포인트를 넘어섰고요. 그리고 또한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서 강한 모습들을 나타내줬고, 외국인들은 철강, 화학 쪽에 많은 매수세를 나타내줬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좀 안타깝다라는 것은, 그래도 뭐니 해도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에서는 매수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았다라는 점 정도는 참고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저는 국내 시장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13일이었죠. 뉴욕 증시 경기 지표에 부진해도 기업들의 호실적과 중국 수출이 9개월 만에 상승하면서 일제히 강세였다라는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화요일 저녁이었죠. 유가의 급등이 나타나면서 에너지 관련 업종들의 강세가 나타났었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본다 그러면 유가 소비가 많이 그러니까 수요가 늘어나서 유가가 올라간 것이 아니라 산유량을 동결하겠다라는 것이었죠. 사우디나 또한 러시아 쪽에서 둘이 동결을 합의했다라는 소식에 좀 강세를 나타내 주는 것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에만 끝날 수가 있었죠. 원래 같았으면 정말 수요가 늘어나지 않고 이런 동결 때문에만 유가가 올라간다, 긍정적으로만 볼 수만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표가 좀 긍정적으로 나와줬었다라는 겁니다. 지표에 호재가 있었다라는 거, 시장은 어느 정도 회복이 되고 있었다라는 것에 좀 초점을 맞추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보실 수가 있겠고요. 또한 우리가 같이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시장이 좋아지고 있으면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를 앞당기거나 폭을 늘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우려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가고 있어요. 옐런 의장 같은 경우에도 애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시장에 대해서 너무 급격하게 가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하고 있고요. 또한 지금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올해 6월달 그리고 하반기 한 번 정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만 금리 인상을 하겠다라는 것을 좀 확인시켜주고 있기 때문에 시장은 조금 더 우려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흘러갈 수 있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국내 증시 이 영향들을 받았었는데요. 외국인들이 5,500억 선물해서 7,000억 거의 6,500계약 이상 들어왔었던 모습이었고요. 반대로 개인들이 어마어마하게 빠져나가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거기다가 함께 볼 수가 있는 것은 바로 기관 투자자들인데, 금융 투자가 지난 화요일까지는 지속적으로 매도가 나갔었습니다. 그런데 어제는 이제 매수로 전환이 되었고요. 그 전에 또 매도가 나갔던 투신권이었죠. 투신은 매도가 나가지 않기 시작하는 것은 며칠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관들 쪽에서 금융 투자를 제외하고는 매도가 나갔던 투신 쪽에서 매도세를 많이 약화시켰고 나가지 않았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긍정적인 매수세가 들어왔었고요. 그러면서 시장 힘을 받았었다라는 겁니다. 어느 정도 긍정적 시그널들이 나와줬었다라는 것을 확인시켜줬고요. 어제 이런 결과물이었고, 비차익을 통한 쌍끌이 매수세가 들어왔었던 모습들이었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10원 90전 올라가면서 원화의 약세가 나타나는, 달러와의 강세가 나타났었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장을 우리가 두고 이야기한다 그러면 어쨌든 어제는 반응을 하고 끝까지 강하게 가는 것은 맞습니다. 워낙에 분위기가 좋았고 강했었기 때문에 이어지는 것은 맞습니다만은, 이제 여기에서 얼마만큼 지켜주고 이 자리를 잡아주느냐라는 것을 가장 큰 포인트를 둬야 되겠죠. 강한 상승이 있었던 만큼 앞으로 지지 라인으로서의 위치가 참 필요하다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의 수출 지표 호조가 있었고요. 국제유가 급등했었다라는 점 국내 시장에 강하게 작용을 했었고요. 옵션 만기일이었습니다만
하는 우선 순매수 상당히 강한 매수세가 들어왔고요. 프로그램에도 매수세가 있었다. 항상 옵션 만기일 때마다 그런 이야기를 드립니다. 만기일에는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 업종이 수급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들어와도 많이 들어오고요, 나가도 많이 나간다라는 거예요. 왜? 프로그램에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총선 이제 사회누리당 과반석 확보 실패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제 오늘부터 좀 나올 수 있을 만한 이야기들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김종인 선대위원장이 과거에 박근혜 지금 대통령인데요, 후보 시절에 경제민주화를 이뤄내겠다 해가지고 자문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때 경제민주화 관련주들이 막 움직이고 이슈가 되고 했었거든요. 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시장은 우리가 좀 더 초점을 맞추고 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또한 한국판 양적 완화는 물 건너갔다라는 이야기들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자,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보시면은 거의 쌍끌이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저렇게 강한 급등세로 2010포인트, 2015포인트까지 올려주면서 바로 전고점이었던 자리까지 회복시켜주는 상당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습니다. 하지만 앞에 있는 2040, 50포인트 앞으로 여전한 강한 매물대가 형성이 되겠다라는 점들은 우리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단지 한 번 더 2000포인트에 대해서 좀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시켜줬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은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형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세가 강하게 들어왔었고요. 어제 막판까지는 빠진다라는 모습은 하나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자, 포스코, 현대제철 상당 강세였고요. 두산그룹주들, 두산중공업, 두산인프라코어 좋았습니다. 하나케미칼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것이 되겠고요. 지분법, 하나갤러리아에 대한 부분들 또 어느 정도 있을 거고, 하나케미칼이 어제 강세도 나타났었고요. 지수가 좋아지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증권주들입니다. 삼성증권을 비롯한 증권주들 강세였는데요. 특히나 미래에셋증권은 어제 9.5% 급등세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또한 중소기업 특가 증권사 선정 기대감이었다라는 건데 오늘 아침에 발표가 되었고요. 세진중공 올해 선박 건조량 증가로 매출 견조한 성장 지속 전망이다라는 겁니다. 자, 시장이요, 어제처럼 훈풍이 불어버리면 긍정적인 막 이야기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갑자기 주고 있던 것들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수주가 회복이 될 것이다, 늘어날 것이다 라는 이야기들이 많은데요, 거기에 쏠려갈 필요 없습니다. 봄바람 납니다. 바람 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살랑살랑 봄바람 분다고 해가지고 너무 그거에 마음을 띄어갈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럴 때일수록 아이고 나 그럼 대형주 잡고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라고 생각할 텐데요, 대형주 엊그제 잡았으면 수익이지 내가 이미 한 달 전에 잡았으면요 크게 재미는 보지 못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 이야기는 오르기 바로 전과 지금 올랐던 시점 비교해보면은 아쉽다라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그렇게만 매매가 들어갈 수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희도 그렇게 접근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내가 바라보는 확고한 주관적인 신념을 가지고 종목을 선정해서 접근을 하자라는 겁니다. 비록 움직임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잡아가고 오히려 내려올 때 더 잡아갈 수 있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대형주도 지금 올라간다 해가지고 지금 대형주를 우르르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잡아가야 되는 거 더 자신감 있게 잡고 버티고 기다리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더 빠른 수익을 내기 위해서 그것을 손절매를 하고 갈아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런 확신이 없는 매매가 우리가 이루어지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부분, 이런 시장에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부분, 개인들이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겁니다. 자, 보십시오. 급등주를 원한다, 급등주가 나왔으면 좋겠다 하겠는데요, 그럼 어제 대형주도 급등주 아니었습니까? 그렇게 급등을 했는데 왜 못 잡았어요? 그러면 그 급등주 들어가야지. 얘네들이 그렇게 갈 줄 알았습니까? 보세요. 이게 바로 포인트라는 거. 알았어요? 몰랐잖아. 잘 모르잖아. 그러면 오늘 급등주 원합니다. 어떻게 들어갈래요? 자, 예를 들어 가지고 어제 저희가 보성파워텍 지난 화요일로 말씀드리면서 어제 상한가로 마감되었습니다. 그쵸? 그러면 급등주예요. 급등했어요. 급등했으니까 급등주입니다. 그럼 급등하기 전에는 움직임이 크게 나옵니까? 급등하기 전에는 올라가는 안철수 관련주만 보고 그렇게만 보고 있었다고요. 반기문 관련주를 거기서 쉽게 봤을까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거기에 대한 포인트를 확실히 잡고 무엇 때문에 이것이 앞으로 좋아질 것이다, 급등할 것, 시간이
흘러가더라도 잡고 기다리고 있으면은 그만큼 올라갈 걸 원하는 거지. 우리는 지금 딱 사고 빨리 올라가기를 원한다고요. 그런 거 없습니다.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 대형주들 잡고 기다리고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 수익을 낼 수 있는 거지. 그럼 어제 왜 못 잡았어요? 어? 이제 이렇게 올라오니까 잡으러 들어가면 되겠다 싶어 조정 줄 때마다 잡아 들어갔어. 그거보다 좀 이제 떨어져서 한 마이너스 5% 났어. 그럼 어떻게 할래? 그럼 손절할래요? 지지칠 겁니까? 어떻게?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왔다고. 우리는 손절 어떻게 하는지 압니까? 내가 원하는 흐름이 안 나면 손절을 친다고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도 보성파워텍 같은 경우에도 시간을 조금 더 두고 간다는 생각이었는데 생각보다가 너무 새누리당 표가 안 나와버리니까 빨리 올라간 거예요. 저희는 이제 어느 정도 요거보다 좀 더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그 이야기를 했었어요. 우리 직원들한테. 분명히 새누리당 심판돈이 나올 것이다. 화요일날. 그런 문자가 갔잖아요. 문자 받아보셨죠? 문자가 보냈습니다. 의석 확보 안 될 것이다. 심판돈이 나온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서 그 다음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 반기문이다. 이런 이야기 나올 거고, 그리고 유승민, 우리 서한 또 잡아갔었잖아요. 서한 언제부터 들어갔었죠? 2월 말부터입니까? 3월 말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쭉 내려오다가, 그럼 단기적으로 들어갔으면 쭉 내려오면 거기 손절 칩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어떻게 해요? 기다리라, 버티라. 그렇게 해서 이런 성과를 내고 나오는 겁니다, 회원님들. 그런 매매를 하셔야 돼요. 똑같은 단타로 가더라도. 아시겠습니까? 저희는 진원생명과학 같은 경우에 잡아가지고 추가로 잡아서 기다리다가 1차 수익 내고 그 다음 어떻게 했어요? 그 다음 막 팔아먹어요? 안 팔아먹습니다. 왜 팔아먹어요? 팔아먹으면 다시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한번 수익 크게 냈으니까 나머지 몰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매매가 이루어져야 크게 먹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크게 먹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먹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반면 코스닥은 어제 약세였죠. 왜? 코스피가 좋으니까 코스닥은 약세예요. 네, 코스닥은 약세입니다. 외국인들 순 매수 이어갔지만 당연히 수급이 매기가 코스피로 흘러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점이었습니다. 셀트리온에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만은 남은 종목도 좀 약한 모습들이었다라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안내 국민의당 총선 제3당 자료 매김했다라는 소식이 급등했지만 저렇게 빠졌죠. 메디프론, 태양기전, 비아트론. 자, 제가 이번 주 월요일날 한국경제TV 나가서 그리고 지난주에 나가서마다 제가 밀고 있는 코스닥 업종 무슨 업종입니까? 아십니까 혹시? 알아요? 제가 지금 저희 사이트 새로 오픈하는 데다가 오늘 또 아침 적어놨는데 그 업종에 대해서 무슨 업종인지 잘 모르시겠죠? 뭐예요? 모르죠. 안 봤으니까 아나 뭐 봐요. 지금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습니다. 뭐일 것 같아요? 막 생각해보고 있어요. 막 뭔가 싶고 이건가 저건가 싶고 확신 없고 뭐일 것 같아요. 어제 뉴스 보고 아침에도 보면 벌써 이슈가 나고 있는데 그건 아시아주 원래 주식하는 사람들이라 그러면 갑자기 소리 안 들리는 척 하지 마시고요. 네, 뭡니까? 좀 공부하고 갑시다. 같이 좀 알고 갑시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 내고 갈 수 없습니다. OLED잖아, OLED. 플렉서블 OLED, 그리고 그냥 OLED. 삼성 디스플레이가 어떻게 애플 아이폰용 OLED 패널을 공급한다. 이야기만 나왔었다고요. 이게 언제부터? 2분기부터 해가지고 내년까지 2018년까지 투자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전에 나왔던 삼성 디스플레이가 10조 원의 장비 발주 여전히 이루어진다라는 거. 자, 이러한 쪽에 움직임이 없고 조정 준다고 하더라도 잡아가고 기다려야 될 것들은 잡아가고 기다려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다라는 거. 제가 이번 주 월요일 한국경제TV 가서도 AP 시스템 백지 공시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그런 말씀들을 드렸었습니다. 그만큼 여기에 대한 포인트를 우리가 잘 잡아가고요. 올라가는 것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잡아가고 기다릴 수 있는 것들이 무엇이 되어야 되는지 확실하게 생각해야 되겠고요. 오늘 아침에 그 관련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미국 어제 보합권 정도였습니다. 큰 움직임들 보여주지 못했고요. 나스닥 어제 유럽 독일은 좀 올랐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좀 숨고르기였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정말 더 가야 되냐, 좀 너무 과했냐라는 그런 이야기 나올 정도 됐을 것 같고요. 이번 주 17일 날 석유 이제 회의가 있습니다. 동결의 합의에도 앞으로 석유량에 대해서는 제한적일 것이다라는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 있어요.
또 여기는 회의론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별로 이거 영향 주지 못할 것이다. 참 웃기죠. 네, 그렇게 나오면서 시장 좀 조정을 줄 거예요. 그래 시장이 이렇게 가다가 큰일 납니다. 네, 6월달 되기 전에 이렇게 가다가 터진다고요. 그래서 어쨌든 분위기는 태워가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조금 더 종목 좀 집중해서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그렇게 가다 시장이 터지잖아요. 시장이 터지더라도 버틸 수 있는 것들은 버티면 올라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고요. 단기적으로 올라가고 우려 때문에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그때는 버텨야 됩니다. 네, 버틸 수 있는 종목 지금부터 들어가세요. 아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수익 내려고 하지 말고. 자, 오늘 시장 포인트 대량 매수의 외국인입니다. 외국인들 매수 지속 여부 보셔야 되겠고요. 기관들의 수급 여부도 보셔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있으면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 이제 끝납니다. 기타 법인에서 이제 매수 들어오는 거 끝난다고요. 그럼 외국인들 매도가 계속 나간다 그러면 그 수급 누가 뒷받침해 줍니까? 자사주 매수 물량, 기타 법인의 매수세를 누가 공백을 메꿔주느냐. 우리 앞으로 삼성전자의 포인트를 두고 가셔야 될 거고요. 강한 돌파에 이은 지지 필요입니다. 강한 돌파 나왔습니다만 얼마만큼 지지를 해줄 수 있느냐라는 것에 우리가 포인트를 두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디까지나 가장 큰 기대감입니다. 지표들이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기업들 실적들 뭐 혼조세를 보여주고 있고 우리나라는 눈높이는 많이 낮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왜? 당장에 지금 지표도 괜찮고 전체적으로 괜찮으니까 좋아. 1분기 안 좋아도 2분기는 좋아질 것 같아. 이런 기대감이라고.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시장은 언제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2분기 지나면서 조심해야 됩니다. 4월달 지나고 5월달 이제 접어들면요, 그때 대해서는 좀 조심하고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 잘 기억하세요. 모멘텀이 뒷받침되지 않은 시 나올 수 있는 물량이다. 자, 방금 말씀해 놓은 이런 것들은요, 우리 직원들도 그렇고 달력에도 적어놔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천재의 기억보다 바보의 기록이 정확합니다. 왜 그런지도 제가 말씀드렸어요. 항상 잘 기억하세요. 그래야 시장은 이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지금은 좋다고 괜찮다고. 왜? 1분기 실적은 부진하더라도 2분기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겁니다. 시장이 이러니까 괜찮아질 것이네 했는데 기대감 때문에 갔다고요. 그럼 시장 1분기 실적 갖고 움직입니까? 2분기 실적 갖고 움직일까요? 2분기 실적 갖고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2분기 시작해서 4월달 지나가고 5월달 접어들었는데 좀 별로 안 좋아. 그때 시장 분위기가 괜찮지 않아. 그럼 2분기는 터진다고요. 그럼 5분기부터는 주춤주춤 한다고요. 거기다 6월달에 금리 인상이라는 것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 자, 유가와 원달러 환율의 변동성입니다. 지금 원달러 환율 변동성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제 달러와의 강세입니다. 원화의 약세라고요. 그럼 외국인들이 들어왔어요. 잘 기억하세요. 어제 외국인들 수급 많이 들어왔다고요. 그런데 왜 원화의 강세가 안 나타납니까? 이건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외국인들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요, 뭐가 많아져요? 달러가 많아진다고. 그러면 달러와의 약세가 되고 원화의 강세가 나와야 되잖아. 그런데 어제는요, 달러와의 강세가 나왔다고요. 왜 이런 모습이 나왔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자꾸 지금 숙제를 던져드리는데요, 이거 좀 공부하고 가셔야 됩니다, 회원님들. 그냥 그렇네. 어제 원달러 환율, 원화의 그냥 약세네, 달러와의 강세네,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이전에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수급 들어왔을 때의 원화의 강세였는데 오늘은 왜 그럴까라는 물음은 한번 던져보고 가시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가지의 물음을 던져드렸습니다. 네, 이 숙제 꼭 해결하고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른 거 그냥 종목 이거 볼까 저거 볼까, 이거 올라갈까 저거 올라갈까 고민하는 것 보다가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 시장 상황은요, 방금 말씀드렸던 수급과 달러와 원화, 이 이야기는 어디 가서도 우리가 쉽게 드릴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제발 좀 열심히 들으세요. 네,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쉽게 알려드리지도 않는 부분들이고 꼭 배우고 가셔야 되는 것들입니다. 네, 여기까지 오늘 아침 시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